2월 17일 날 기록한 거고요. 뭐 산업 생산 이때 지표를 발표했어요. 이 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거고 이번 달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텍사스에서 한파가 발생해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혹은 뭐 2주 동안 뭐 시추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은 2월 달 산업 생산이 이제 다음 달에 발표했을 때 조금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이 텍사스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텍사스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약 10%, 11%요 정도 규모예요. 요 정도 GDP를 차지하는 주가 일주일간 거의 셧다운이 됐다. 그러면은 GDP에도 살짝 스크래치를 줄 수 있고 2월달 산업 생산도 살짝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마켓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런 안 좋은 자연재해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다 프라이싱 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업 생산 뭐 혹은 다른 지표가 발표를 하더라도 이런 거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봐야겠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도 과연 저는 이 대기업들이 정말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생산을 멈췄을까? 이런 좀 의심을 하긴 해요. 지금 상황이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반도체는 누구나 다 필요할 것이다. 수요는 폭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이가 같은 방향을 보고 모든 이가 아닐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쪽을 바라보면 꼭 반대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막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부족 현상도 있고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하입들이 있어서 저는 반도체에 대한 숏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어요.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항상 한쪽 이렇게 너무 쏠리면 이쪽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먹을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지수도 살펴보면은 이렇게 경제 지표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돼요. 1월 달에 이거 발표했을 때 굉장히 마켓에서 뜨겁게 환영했어요. 왜냐? 1월 달은 보통 소비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12월 달에 연말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고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럼 당연히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1월 달은 지출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뭐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정부에서 지원 개인 현금 보내준 거 그런 영향이 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요게 1.5% 1월 달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한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 내구재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선이 있으면 이쪽이 이게 찌그러들면은 그 다른 쪽, 뭐 반대급부, 반대 현상이라서 다른 쪽에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에 실내 가서 밥을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나도 외식하고 싶고 사 먹고 싶고 그러니까 배달이라든가 뭐 테이크아웃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한국은 배달이 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무조건 시켜 먹는데 미국 애들은 가끔씩 나 지금 테이크아웃 하러 갈 거라고 전화로 주문하고 그걸 자기가 직접 가지러 가요. 뭐 워낙 할 것도 없고 심심하고 해가지고 뭐 부부가 같이 가가지고 뭐 픽업 해가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음식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요. 한국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는 안 되겠는데 왜 이게 근데 오래 좀 살아보니까 이해는 돼요. 왜냐면 특별히 막 할 게 없거든요. 그냥 바람쐬러 드라이브 하려고 식당 가가지고 그 주문한 거 픽업 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꼭 이렇게 죽은 산업이 계속 죽으란 법은 없다. 인간이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내가 한 음식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해준 음식도 먹고 이런 욕구는 줄이기 힘들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소비는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참 교훈을 주었던 1월 소매 판매 지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편을 찍고 있는데 1편이랑 2편이랑 좀 보시고 제 로직 트리를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마켓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오고 있구나, 시그널이 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보고 뭐 배우란 것도 아니고, 백기란 것도 아니고, 이거를 참고를 해서, 나도 다음에 다른 현상이 오면은, 한번 적용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했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최상이었어요. 이렇게 항상 모든 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은 꼭 이렇게 반대급부가 벌어져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아까 1편에 보여드렸던 요거, 무브. 요것도 그런 시그널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조금 더 크게 증폭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더 좋을 게 마켓이 바라는 유동성. 왜 유동성이 더 필요하냐면 지금 저는 이 헤어컷이란 거를 생각을 했는데 펀더멘탈이 이만큼 이렇게 바닥이 이만큼이 있고 주가는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다 고평가인 걸 알고 있어요. 솔직히 버블인지는 모르죠. 고평가예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만나야 돼요. 주가가 떨어지든지 펀더멘탈이 올라오든지 이거는 실적이 받침이 돼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될 거는 뭐 백신?
뭐 접종률 증가하는 거, 아니면 1.9 트릴리언 재정 지원 정책 그 법안 통과하는 거, 그거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추가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 게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는 계속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흡사 금리 인상과 같은 혹은 테이퍼링 텐트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도 지금 상황에서 명분으로 부족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그렇고 제이 파월도 그렇고 이거 막을 생각은 없다라고 분명히 돌려서 전 말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페드의 카플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성장률이 거의 뭐 5%까지 충분히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장기 국채 더 상승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파월도 지금 뭐 걱정되지 않는다. 모든 연준 위원들이 또 이렇게 시그널을 땅땅 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채 금리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규 주택 판매를 보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 CPI는 추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제가 1편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왜냐면은 새 집 가격이 그 민 값이죠. 이 중위 값이 하락을 했어요. 지난달 대비 12월 대비요. 하지만 중요한 게 1년 전 2020년 1월 대비 5.3%나 상승한 거예요. 5.3% 상승한 거. 이 말은 주택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더 상승했단 말이에요. 주택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거주비가 상승한다. 자, 이 거주비는 CPI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CPI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적은 글이고요. 그리고 이 10년 국채는 솔직히 몇 퍼센트까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추세를 보면은 이 정도 올랐다가 살짝 주춤을 했어요. 1.4%? 뭐 1. 거의 5% 가다 멈췄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뭐 기간 조정? 조정이라는 건 좀 그런데 장기 국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르는 게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마켓이 더 박살이 나면은 그때서 이제 연준이 뭔가 개입을 하겠죠. 그리고 YCC 같은 경우도 이 장기 국채만 매입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주의 경우를 보면은 중간 거 있죠. 뭐 3년채, 5년채 뭐 요런 걸 타겟해가지고 요거를 잡아둘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 국채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이 10년채를 딱 이렇게 캡을 씌워버린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모든 그런 투자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IB 리포트도 보면은 뭐 비트코인 쪽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골드가 좀 약해진다. 뭐 골드가 가격이 오르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누른다. 뭐 다 좋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골드는 별로다. 그리고 뭐 워렌 버핏도 좀 버렸고 또 레이 달리오도 좀 비중 축소를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골드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롱포션을 더 추가를 했어요. 골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따가 또 한 4편이나 5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2월 25일 날이죠. 이때 제가 이게 금리 상승을 마켓이 언제 반영할까 하고 제가 유로 달러 선물을 받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얘네들이 언제 프라이싱을 인하고 있냐면은 보통 처음에는 2023년 12월로 프라이싱인을 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지난주를 거치면서 3월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아직도 뭐 2년 뒤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2년 남았지 않냐 하지만 마켓은 이걸 보는 거예요. 전에 이제 프라이싱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12월 달이었어요. 2023년. 근데 이게 3월로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이 조금 더 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제 판단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25일 날 이제 7년 미국채 그 옥션 그 판매를 했는데 이 수요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곧 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베팅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있던 수요일 날 5년물 국채에서도 수요가 감소했고, 그리고 MBS 이 모게지 백 시큐리티 주택부 담보 채권인가 뭐 요것도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좀 시작했어. 왜냐하면 얘네들도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모기지 금리도 덩달아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모기지 금리도 이게 뭐 몇십 년 쭉 내려가다가 살짝 여기서 살짝 고개 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상승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추세
바뀌는 이 고개를 쳐드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유로달러 이거 퓨처를 보면은 이 환내 이 환선물 요거 트레이더들은 2023년 지금 12월에서 지금은 2023년 3월 이 초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다음 편 4편 영상이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편에서는 금리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제가 뭐 매수한 좀 포지션들 이런 걸 말씀드릴까 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기 때문에 추천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 지원 정책이 통과되는 게 저는 왜 좀 부정적으로 보냐면은 지금 하원 통과를 하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것만 넣고 그리고 미니멈 웨이지 이 시급 같은 경우도 이 15불로 올리는 것까지 추가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합의가 공화당 상원하고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뭐 상원이 민주당 그 해리스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무조건 통과시킨다? 그런 일은 발생하기가 쉽잖아요. 공화당 사람을 좀 더 끌어들여야지. 왜냐면 무조건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양분, 뭐 이분법으로 안 나뉘어요. 왜냐면 이 미국 정치인들은 자기 표가 먼저예요. 자기의 이 정치 생명이 먼저이지 당을 우선해서 그런 거 한국처럼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졸지아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거든요. 근데 이 공화당 지역에서 민주당 상원으로 해먹으려면은 너무 이렇게 민주당 쪽 거를 그렇게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적당히 민주당이 이렇게 나눠지면은 여기가 민주당이고 뭐 여기가 이제 공화당이라고 보면은 완전 이쪽으로 하는 거 못하고 살짝 공화당에 치우친 거 하면서 공화당 것도 살짝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기 표가 조금 더 길게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저는 마켓이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 그 추가 이후의 것을 발표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뭐 인프라스트럭처 비리라든가 우리가 지금 재정 지원 정책을 통과시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뭘 또 얘기를 할 거야 얘기를 하고 있어. 요런 말이 없으면 이게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저는 마켓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통과가 안 될 시에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받아야 될 걸 못 받았으니까. 마켓은 지금 이 1.9 트릴리언 요것도 저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국채 발행해야겠죠.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거 오타했네요. 분위기가 아니라 분위기인데 분위기에서 또 1.9 트릴리언을 쓴다. 그러면은 국채는 더 발행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마켓에 충격이 심하게 가면 갈수록 주식시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채권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연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도 물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 밸류에이션을 보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채권이라든가 이런 다른 이 크레딧 마켓 이거를 더 중요시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마켓이나 뭐 크레딧 마켓, 뭐 주식 마켓도 되겠죠. 여기에 충격이 이렇게 크게 가면 갈수록 연준이 좀 더 뭐 YCC든 뭐 다른 툴이든 뭐를 개입할 수 있는 시기가 더 앞당겨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전 그래요.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이게 마켓에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단 통과가 되면서 뭐 바이든이라든가 뭐 그 하원이나 뭐 상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 추가적으로 뭐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 혹은 다른 뭐 레스큐 플랜 혹은 뭐 다른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해 또 추가적으로 얘기 중이다. 라는 추가적인 기대감이 생길 말들을 안 해준다면 마켓에 부정적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은 4편에서 마무리할게요. 금하고 채권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